데비드넷의 이찬중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PLP 연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해보신 분들이라는 가정하에 다기관 PLP 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PLP 연구를 하는 PLP 다기관 연구를 하는 방법들에 대한 소개를 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아틀라스에서 프리딕션 안에서 이전 강의들에서 소개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약간 언급하고, 네, 일단은 그 다기관 연구에 포커스를 둔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 임상연구원에서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인덱스 데이트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인덱스 데이트 이후에 있는 어떤 시점에 아웃컴이 발생을 할지를 예측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대상을 예측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타겟 포퓰레이션이랑,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를 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 아웃컴이랑, 그 다음에 아웃컴이 어느 기간 동안 발생할지, 그러니까 관찰되는 구간을 정하는 타임 앤 리스크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예측을 하는 것은 타겟 포퓰레이션 안에서 타임 앤 리스크라는 기간 내에 아웃컴이 발생할지를 예측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PLP 연구 사례들을 제가 쭉 적어보았는데요. 고연령자 중 연간 20회 이상 외래 방문자 입원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7, 80대 한 콜린제 15년 이상 보험자 가운데 치매 발생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메인들을 각각 이제 조합에 맞게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 또 타겟 파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페시픽하게 연령이라든지 몇 년 이상 약물을服용했다든지 그런 조건들을 설정해서 다양한 조합에 연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검정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오늘 실습 예제로 가져온 연구입니다. 만성 부비동염 환자분에서 우울증 부활한 장애 예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2018년도에 논문으로 한번 나온 바가 있는데,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잠깐 다기관 PLP 교육을 위해서 정말 설계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인 거는 약간 이 논문만큼 가시적으로 좀 뚜렷한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 다기관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봤고요. 먼저 타겟 파퓰레이션은 만성 무기동염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아웃컴은 우울증 불안장애라는 컨디션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가 히라 데이터라고 하죠. 히라 데이터 1년 전에 그러니까 타임 앤 리스크 기간을 1회부터 180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라서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다른 모델 4개를 같이 사용해서 총 5개 모델을 사용한 연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프리딕션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살짝 같이 빠르게 볼 건데, 그 이전에 아틀라스에서 코베리아 세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강의가 좀 많이 없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프리딕션에서 설정을 하는 부분에서 코베리아 세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은 컨셉셋을, 사용자 정의 컨셉셋을 변수로 include 할지 또는 exclude 할지를 설정하는 부분이고, 아래에 있는 여기 옵션이 이제 그 컨셉셋의 디센던트 항목까지 가져올지 말지를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은 데모그래픽 변수를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젠더와 에이지 그룹,
인덱스 month만 사용하기로 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이 타임 바운드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임상 연구할 때 우리는 인덱스 데이트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시점을 숏텀으로 볼지, 미디엄텀으로 볼지, 롱텀으로 볼지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숫자를 만약에 숏텀을 30으로 안 하고 15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아래에 있는 항목들도 모든 항목들의 15일을 숏텀으로 한다라는 게 적용이 같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꼭 컨디션과 드러그 에러 테이블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도메인 부분을 보시면 컨디션과 컨디션 그룹, 드러그와 드러그 그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메드라라는 코드 체계에 따라서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룹핑을 컨디션 그룹과 드러그 그룹을 사용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보았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중괄호 되어 있는 부분은 컨디션과 드러그 그룹에서 그룹의 에러가 이 180일, 30일 이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 아닌 경우에는 0으로 입력하게 되게끔 하는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버래핑은 여기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인덱스 데이트를 포함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래핑을 체크해주면 인덱스 데이트가 걸리게끔 이제 설정이 됩니다. 이 인덱스 데이트를 포함하는 변수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에러 스타트 이 부분은 컨디션 드러그 에러가 해당 시점, 그러니까 이게 발생한 시점, 스타트 시점과 인덱스 데이트 사이에 있는 데만 변수에 포함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어떤 코베리에이스를 설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설정 기간과 인덱스 데이트 사이에 각 도메인 값이 존재하면 변수로 쓰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킹된 부분은 이렇게만 저희가 단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은 설정 기간과 인덱스 데이트 사이에 각 도메인의 디스팅트 카운트를 변수로 들어올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인덱스 스코어 이 네 가지를 저희가 이제 아틀라스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네 가지 그 인덱스 스코어에 대해서 사용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이렇게 설정을 하면 코베리의 세팅이 완료가 되고 이제 완료된 값들은 이제 전체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프리딕션을 설계를 했는지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타겟 코트는 여기 CRS가 되는데 이게 만성 유동력을 줄여서 CRS라고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걱정 불안 장애를 아웃컴에 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아웃컴을 좀 더 늘릴 수도 있거든요. 더 추가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마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모델은 이와 같은 모델을 사용했고 여기 있는 파라미터 값들은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베 세팅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이제 1일부터 180일 사이를 기간 동안 아웃컴을 예측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세팅도 이제 펄슨에 따라서 트레인 테스트 셋을 구분하되 8대2 비율로 0.2 비율을 테스트 셋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옵션을 주었습니다. 설계하시는 부분은 다른 강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단기간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비데넷에서는 피더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께서 분석을 좀 더 쉽고 또 데이터 반출 없이 안전하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있는 EMR에서 변환된 CDM이 있으면
분석하시는 분들이 아틀라스를 통해서 보통 접근을 하실 텐데 아틀라스에서 하셨던 설계들을 CDM에 보내주고 또 그 결과값을 데이터 반출 없이 또 UI단으로 이제 보여줘서 쉽고 좀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물론 이게 기관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다기관 연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전 세션에서 좀 질문이 있었는데 CDM 테이블 구조 관계에 많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저희가 미저먼트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테이블들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 테이블에서 파생된 부분 그리고 여기는 vocabulary 부분. 그래서 이거 필요에 따라서 분석하시는 분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은 다른 강의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저희 강의 범위 안에서 좀 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다기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기관 간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자분께서 피더넷을 가입을 하면 일반 연구자로 등록이 되는데 일반 연구자분들께서는 키라 데이터밖에 이제 없기 때문에 어떤 기관의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A 기관의 관리자를 통해서 기관 연구자로 등록을 하셔야 A 기관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기관 연구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B기관에 소속된 기관 연구자가 있다면 그 기관 연구자가 A 기관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한다면 이제 A 기관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협력 연구자로 등록이 되어야 B 기관 데이터와 A 기관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 다기관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기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기관 간의 협의, 기관 관리자분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후에 다기관 연구 하실 때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다기관 연구를 하는지 피더넷을 켜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연구가 여기 100번 여기 이 연구거든요. 프리딕션 연구가. 그래서 피더넷을 켜시면 다음 화면이 제일 먼저 홍창이 뜨는데 이게 피더넷에 대한 일반적인 전체적인 서머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마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건 에듀케이션인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없을 거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명 입력하고 어떤 연구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적고 그리고 프로젝트 소개나 이제 공개 여부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안에서는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분석의 애널리시스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이제 프로젝트가 애널리시스를 만드시면 이런 창이 뜰 텐데 저희는 이제 피더넷에 아틀라스 연구를 임포트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import from atlas라는 버튼을 클릭. 그리고 여기 이렇게 organization name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그 교육 계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뜨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의 DB, 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뜨고 그래서 이 로우 하나하나가 각 기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리딕션을 불러올 임포트할 아틀라스를 셀렉트해서 리서치 타입이 에스티메이션이냐 프리딕션이냐 라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프리딕션이기 때문에 프리딕션을 선택하고 아까 설정했던 이 연구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컨펌을 눌러주면 컴플리트 진행이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아틀라스에 있는 이제 연구를 피더넷에 올린 거고요.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execute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실행할 기관에다가
이렇게만 선택을 하면 단일 기간 연구가 되겠지만 이제 우리는 다기간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기간 연구 2016년 시장 선택을 해서 서브밋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preparing 또 러닝 되면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이 각각에 대한 의미는 제가 강의 자료에 넣어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이미 저희가 완료된 데이터, 완료된 연구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러닝이 되다가 이제 completed라는 창이 뜨게 뷰라는 버튼이 위저트 항목에 이제 활성화되는데 뷰를 클릭을 하시면 샤이니 또는 아까 말한 이제 패키지를 다운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뜹니다. 그래서 먼저 샤이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각각에 대한 페이지는 각 기관에 대한 결과값이고 먼저 우리는 2015년 아까 A 기관이라고 그걸 가정을 한다고 하면 A 기관에 우리는 모델 5개를 돌렸기 때문에 모델별로 이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페이지가 가장 먼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Analysis 1이라고 한 걸 기준으로 모델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population 세팅을 어떻게 했고, 코베리언스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모델의 결과값을 볼 수 있는지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서 또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지금 강의에서는 이제 라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지고 세 기간을 비교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클릭하고 퍼포먼스를 본다면 가장 먼저 서머리 페이지가 뜨는데 가장 좌측에는 이제 스레시홀드 값이 나오고 그 스레시홀드 값에 따른 대시보드 각각 성능이나 뭐 발생률, 뭐 특이도, 민감도 그런 식의 값이 나오고 여기 밑에는 컴퓨터 매트릭스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시홀드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면 프레딕션 모델은 각 페이션트에 따라서 각 페이션트는 모델을 거쳐서 이제 어떤 확률 값을 뱉어주는데 그 확률 값을 0으로 예측할지 또는 1로 예측할지 그러니까 발생을 안 한다고 예측할지 한다고 예측할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레시홀드보다 발생 프로베빌리티가 낮으면 0이라고 예측을 할 거고 또 높으면 1이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 값에 따라서 다음의 값들도 이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서머리 옆에 있는 부분은 논문이나 이런 데서 좀 자주 쓰는 이제 ROC 커브 그리고 PR ROC 커브인데 이거는 이제 클래스별의 불균형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한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에 있는 네트워크 스코어도 리콜과 프리시전의 이제 그리고 파생된 값이면서 조합 평균 값이라서 이것도 클래스 불균형을 어느 정도 감안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스플롯에는 각 클래스별로 이렇게 0과 1에 따른 예측 확률 값이 박스플롯으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페이션트 레벨 단위의 그 프리딕션 값에 대한 클래스별 분포가 됩니다. 여기는 프리페런스 스코어에 대한 이제 값이고요.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을 보면 이 그래프는 예측값과 실제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점선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고 멀리 있을수록 이제 안 좋은 건데 여기 있는 부분은 CI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 예측 구간에 따른 이제 따라서 얼마나 이 점선에서 차이를 나는지에 따라서 판독을 하십니다. 그리고 데모그래픽에 따른
데모그래픽과 연령 그룹에 따른 이제 캘리브레이션 값들이 나오는. 그리고 모델 부분은 이제 클래스 without outcome, 그러니까 0이라는 부분과 1에 대해서 프리밸런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각각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부분이 약간 그래프의 크기는 잘 안 되는데 이것도 0과 1에 따라서 평균값, 변수들의 평균값이 보여지는 그래프인데 약간 이게 그래프에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넘어.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코베리엣을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라쏘 로지스틱을 불렸기 때문에 라쏘 로지스틱에 대한 베타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고, 여기 이제 밸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폴더에서 이제 값을 볼 수 있게끔 보여지는. 그래서 첼트 바스큘라디 스코어가 가장 위에 있고 이제 나이별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개인 심리적인 상표를 했다라는 변수가 그 다음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구조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위간 연구에 대한 결과값을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R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데, 패키지 안에 폴더가 많고 또 파일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폴더에서 어떤 파일을 봐야 되는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제가 이렇게 시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따라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네. 이제 zip 파일로 이제 파일이 떨어지는데 zip 파일을 압축해서 풀어서 저는 이제 이런 상태로 파일 폴더에 이제 담아두었어요. 각 기간별로 결과값이 나와 있는 폴더고요. 이 폴더에서 더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폴더가 뜨는데, 여기 있는 Analysis 1, 2, 3, 4, 5가 각 모델에 대한 값이고요. 여기 아까 말했던 Population Study가 있고, 여기 뒤에 보면 이 파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구 분석하실 때, 비교 연구 분석하실 때 어떤 파일을 주로 보냐면,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애널리시스 이 부분이 모델별로 떨어지는데, 이 모델이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세팅지라는 이제 CSV 보면 있는데 여기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시스 1이 아까 저희가 보기로 했던 라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스터디 포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션트 단에서 포스트 스타트 데이트나 타임 앤 리스크 그리고 서바이벌 타임에 대한 정보들이 각각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보였던 아널리시스 1에서 폴더에서 더 하위 항목에는 이하 항목에 하위 항목에 다음과 같은 RDS 파일이 있는데, RDS 파일이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R 전용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CSV보다 좀 더 대용량 파일을 빠르고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코베렛 서머리에서는 코베렛이 뭐가 있고, 또 코베렛 네임이 또 뭐고, 코베렛 아이디가 어떻고, 이 코베렛이 얼마만큼 클래스별로 이제 카운트가 나오는지, 그리고 밸류 값은 어떤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이벨리에이션에서는 ERBS 파일 안에 하위에 또 다른 리스트 형태로 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각각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인 모델 결과 정보를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valuation Statistics는 저희가 검증했던 그 검증값, 트레인 테스트 값에 대한 값에 따라서 클래스별로 이제 어떤 통계값이 나오는지가 나오고, 트레시홀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트레시홀드 이동하면서 AUC가 어떻게 변하고, 또 어큐러시나 F1 스코어, 센시티비티 이런 값들이 어떻게
threshold 값에 따라서 바뀌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demographics는 연령별, 성별에 따른 이제 probability가 나오고 값들이 요약된 값이고 칼리브레이션은 어떻게 보정되었는지 아까 그 그래프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딕션에서는 저희가 PLP 연구이기 때문에 이제 페이션트 단위에서 그 probability 값이 보여지는 게 있고 이걸 요약한 정보, 그거에 대한 분포에 대한 통계치가 요약된 게 약간 요 프리딕션 있고 프리딕션 RDS 이거는 각 페이션트 레벨 단위로 각각 어떻게 그 해당 환자가 어떤 확률값을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파일들이 중요한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지만 좀 처음 시작하기에는 이제 이런 파일을 참고해서 분석하시는 게 분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틀라스와 피더넷을 통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R이나 파이썬, SQL 같은 코드로 좀 더 유연하게 분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아직 배포된 서비스는 아닌데 에이전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저희가 분석한 사례도 지금 소개할까 합니다.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석이 진행이 먼저 어떤 연구 대상자를 정의를 하고 질환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그 질환 예측을 하기 위해서 질환 발생군과 미발생군에 대한 코드 설계를 합니다. 코드 설계를 아틀라스를 사용해서 하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 쿼리를 작성합니다. R이나 파이썬이나 이런 쿼리를 작성을 해서 그 작성된 파일을 피던에서 올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도커가 뭐냐면 좀 다양한 분석 환경에서 다양한 실행 환경이나 분석 환경에서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배포를 쉽게 하면서 관리를 쉽게 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사진 이미지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R 파일을 DB에다가 DB에다가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실행할 때 필요한 파일,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나 R 코드나 어떤 환경적인 분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합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합해져서 이 컨테이너는 가상 인터페이스인데 이 여기서 실행되는 모든 실행 값들이 합해져서 컨테이너라는 구간에서 인터페이스 안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병원 서버에 컨테이너가 뿌려지게 되면 이 컨테이너가 EVM에 액세스돼서 이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된 결과값이 이제 반출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CDN 데이터 접촉 정보 R에 있는 이 부분을 발췌한 건데 CDN 데이터 접촉 정보가 환경 변수로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R에서 이 부분을 선언해 줘야 되는 거라서 제 앞에서 제가 캡처해. 그리고 이게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에이전트를 활용한 R로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이형 당뇨 단일 기관에서 이형 당뇨 예측 모델을 개발한 코드를 같이 리뷰해 볼 건데요. 크게 코드 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DBA 액세스에서 추출과 전처리 이후에 모델링을 하고 그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R을 통해서 그 R 파일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에이전트 애드밴시스 어널리시스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께는 보이지 않는 버튼일 텐데 어떻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널리시스, 어드밴시스 애널리시스라는 버튼이 있고 이 과정은 분석자의 PC에 도커 환경이 구축되고 또 R 파일이 저희 피더넷 서버에 올라온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고 아까 저희가 설명했던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저희가 해당하는 부분이 이 Advanced Analysis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 그래서 에이전트 파일을, 이미지 파일을 컨테이너에 배포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컨테이너를 선택하고 컨테이너에서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이미지 파일을 컨테이너 안에 넣고 컨펌하는 작업에서 이제 execute하는 거는 execute를 해서 이제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어떤 DB에 스크립트 파일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서브밋에서 이제 결과값이 에이전트 파일 결과값이 저희 쪽으로 뿌려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모델에 대한 결과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것 이제 로그 파일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모델 정확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는 클래스별 이제 예측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좋은 모델일수록 이렇게 쌍봉의 이제 분포를 그리고 변수 중요도가 나오게 되고 변수 중요도도 얼마만큼 보여줄지에 대한 옵션이나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는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거 부분도 여러분들이 코딩으로 좀 조절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ALC 그래프도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코드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단일 기반의 모델링해서 밸리데이션하는 부분까지만 언급을 했는데 다기관 연구를 한다라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다기관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연구가 가능하냐 하면 A 기관에서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한 값을 모델링한 모델 결과를 B 기관과 C 기관에 엑스터널 밸리데이션하는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해당 모델이 우리 병원에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일반성을 지닐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모델인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거고요. 저기 두 번째 있는 게 상상불 모델인데 A 기관 아까 여기 있는 건 단일 기관에서의 모델이라면 이제 우측에 있는 거는 각 세 개의 기관 A 기관, B 기관, C 기관에서 각각의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모델에 만들어준 값을 각 모델을 만약에 B 기관에서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B 기관의 모델을 A 기관 데이터와 C 기관에 검증을 해줘서 엑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해주고 A 기관도 약간 크로스로 엑스터널 밸리데이션, B 기관도 크로스 엑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해줘서 그 값들을 컴플레이션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 상벌 모델을 만들어주는 이런 연구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엑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해서 어떻게 앙상블 모델을 최적화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모델들의 결과값을 집계하고 또 가중치를 주고 이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연구자분들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조정해 주시면 오늘 준비한 강의 들어볼 시간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